오늘 고신세 시간은 고민연구소 시간입니다. 사연이 도착해서 바로 고민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30 초반 남성입니다. 이름은 권빵빵입니다. 쑥스럽네요, 이름 말하기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글자 적어봅니다. 부족하지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나와서 운 좋게 대기업 그룹 생산직에 합격하여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후 같은 동기인데 나이 순으로 선임자를 후임자를 선정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저도 황당하네요. 결국 제가 막내였고 그냥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나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임자를 대우받는 사람은 왕대접하듯이 대접받고, 두 번째는 사이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일거리가 많은 사람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정신 나간 시스템인데요. 모든 화살은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이게 나는 요즘 얘기라는 게 충격적이고 놀라워요, 진짜. 그 다음에 대기업 생산직이라 그러셨잖아요. 와. 그리고 정말 두 번째 사람은 진짜 인간같이 안 보였습니다. 회사 마치고 주먹 다짐을 하고 싶을 정도였죠. 한 가지만 정말 꼬집어서 말하면 정말 저희 부서가 군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온 걸까? 군대를 재입대를 그냥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군대를 갔다 온 남자로서 말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아닌 군대였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이렇게 부서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진짜 군조직 같은 데가 있어요, 삼성도.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점점점 너무 많이 적으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요 정도만 말하고 정말 하고 싶은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초라해져가는 저를 보면서 월급 150만 받아도 좋으니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도 많았고,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은 되었지만 전 지친 상태라 저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나올 수 없었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티고 제가 누나가 위로 두 명 있는데 둘째 누나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은 나와라. 그리하여 2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누나가 말씀하셨나 봐요. 이 반년은 그냥 진짜 작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오게 되었는데 염려하던 심한 조울증에 걸려서 5년을 헤맸고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아시는 교수님 추천으로 방산업체에 한 달 정도 일을 했었는데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저의 상태,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어린 애들, 결국 저만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랑 4살 차이가 났는데 공감대 형성이 안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12시간의 업무로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방산업체 생활을 끝내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서 이 말을 못했는데요. 5년간 운동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왜소한 편이었는데 하루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더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 중단하고 다시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가 또 한약방에 약을 지으러 갔다가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말했는데 대안은 안 하시고 뭔가를 체크를 하시더니 머리가 좋다더니 점점점점 어쩌고 저쩌고 말하시다가 같이 일 한번 해보자고 연락을 달라고 해서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약을 짓고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작은 페이라도 좋으니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하고 생산직은 인연이 없는 건가?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뭐 근데 드라마틱하시네요. 예. 그리고 확실하게 못하겠다고 죄송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현재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한없이 나왔네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질문하고 싶은 말은 독서를 꾸준히 1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가 늘지가 않아 조금 답답합니다. 대기업 회사를 나온 후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생각을 하고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엄청 두꺼운 문학책을 잡고 읽다가 지치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다시 욕심을 버리고 소설, 에세이 등등 행복 관련 책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12권을 매년마다 지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숫자를 훑어본 건 아니지만 대충 지금까지 20권이 고작인 것 같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잘못된 부분을 알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쓸데없이 말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저는 독서를 하시는 분들처럼 100권 이상이 목표인데 생각보다 느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꼭 고치고 싶은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의 말을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하시는 부분 항상 잘 듣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인지 그라운드의 밝은 미래 응원하며 이만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처음 하나 이 사연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더러운 조직 문화는 다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하네. 나는 진짜 내가 가서 후드로 패주고 싶어요, 진짜. 나는 무슨 나이 순으로 뭐 1, 2, 3위를 매겨갖고 이거 대박이다 진짜. 나는 이게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의 문화는 탑5의 문화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0대 대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문화는 생산직의 문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1년인데 호돌이 쌍팔년 되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많이 보시고 왜냐하면 체인지 그라운드 시청 연령대가 매우 높거든요. 높죠. 40대 이상이 50%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애원을 하잖아요. 인간답게만 살게 해달라고. 최저임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체인지 그라운드가 솔직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 연봉은 작은 편이 아닌 시작이 되고 있고 뭐 여전히 막 다른 업종 대기업의 뭐 IT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연봉이 낮지만 우리 친구들이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유는 되게 행복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업무 강도가 낮지는 않아요. 우리 회사가. 되게 높은 직업 윤리 의식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높은 직업 윤리 의식도 요구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강당을 높은데 되게 인간다워요. 이 친구가 뭐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지. 이런 거는 이런 비슷한 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2번은 저한테 맞았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나이 타령이야. 그러니까 아니라 회사에서 때리면 사내 폭행이니까 퇴직금 주고 나가고 물을 거야. 너 나랑 한판 뜨자 이러고 말했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신 나간 거야. 이분도 그 두 번째 사람 나가고 주먹다니 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거는 이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지. 이거는 사회가 썩었고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꼭 고쳐낼 거라고 제가 이분한테 그거는 좀 약속을 드리고 운이 나쁜 거예요. 고쳐 나가겠다고 우리가 아저씨들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근데 그 다음엔 다 이 사람 잘못이 제가 볼 때 일단은 글이 너무 두서가 없고 제가 하나 그거 말씀드린 게 가끔 댓글에 너 글을 왜 이렇게 못 읽냐 그러는데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는 글은 김주현 팀장님이 제가 읽은 거를 다 제대로 각색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각색해서 볼 시간까지는 없어요. 그런 고민연구소는 못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사연을 직접 읽는데 띄어쓰기 맞춤법 다 틀려서 와요.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중간에 창작 좀 해야 돼. 저는 엄청 읽는 거 프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대본 없이 이걸 다 찍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자막도 안 늘려다가 그거라도 넣어야지 좀 가독성이 높아지겠다고 같이 가막을 넣어주는 이번에 잘 바꿨어. 본인이 읽으면서. 근데 아무튼 이분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고약가님이 독서 얘기는 조금 해드릴 텐데 이분이 그거예요. 두서가 너무 없어요. 못 읽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다른 데 일할 때 그 직장에 잘못만 있었을까라고 그렇지. 제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게 의문이 조금 들지. 왜냐면은 아까 같은 문화는 쓰레기 문화라고 제가 인정해드렸죠. 그건 뭐 빼박이고. 근데 다른 데서 일하는데 과연 이분이 제대로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글이 논리적이지가 않아갖고 뭔가 독서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것조차도 의심스럽고 근데 여기서 이분이 정량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말이 꼬여 있어갖고 제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는데 뭐죠?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10년간 독서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독서를 꾸준히 10년간 해오고 있다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 매년 12권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서 뭐 20권을 읽었다는 거는 20권이 10년 동안 읽은 건지. 그럼 1년에 2권 읽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2권을 읽어도 책을 많이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평균 때리면 12권 나오니까. 예. 근데 그다음에 그것도 못했다고 하니까. 소설 에세이 중심으로 읽었으면 훨씬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지금 이 메타인지를 높여야 된다. 본인 인생을 위해서. 그러면서 정말 저도 다독가고 고 작가님은 다다독가인데 그러니까 진짜 책을 많이 읽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진짜 미니멈 6, 70권 읽고 고 작가님은 진짜 미니멈 딱 100권 정도 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읽는 거에는 판권 검토랑 읽다 많은 것도 이래서 더 많아요. 실제 훨씬 권수는요. 많지.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100권 이상 읽는 사람 중에 책 제대로 읽는 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게 전문 직업이에요. 저희는 그거를 시간을 할당해 놓고 그게 업무에 포함되는 직업인데도 제가 6, 70권을 읽어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읽어요. 100권을 읽고. 그 다음에 관련 분야 책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독해력이 높아서 빨리 읽는 거고 근데 어떤 거는 속독으로 넘어가는 거 있어요. 속독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 그 속독은 진짜 꼼꼼히 읽고 막 거기 어디서 어디 속독법 이런 거 가르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키밍만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을 대충 말하고 있거나 이거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쏙 빼먹으려고 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권을 읽는다는 목표 자체가 엄청 잘못된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싱큐온이라는 게 저희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면 저희가 출간하는 책은 되게 어려운 책들이에요. 솔직히 만만한 책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벽돌 책도 많고. 근데 저희가 2년 정도 모니터링 해봤잖아요. 직장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책을 2주에 한 권 읽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독서를 많이 하고 싶은데 직장이 있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저는 20권에서 50권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50권 이상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 분들한테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오히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에세이나 수필이 들어가면 이렇게 즐겁게 그냥 마음을 정화를 갖고 오고 내가 뭔가 힐링하기의 목적으로 그런 거 읽는 거 끼면 50권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 읽는 거 재미로 그런 거 몰입해서 쭉 읽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읽는다. 그러면은 저는 50권은 힘들다고 봐요. 50권은 정말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은 체인지 그라운드가 독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거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 싱킹온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서평을 써요. 독서 토론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왜냐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아웃풋.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거의 강의를 안 하지만 한창 강의했을 때 가장 많이 난 질문이 많이는 아니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100권 나오잖아요. 저는 100권 읽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100권 읽어도 문제라는 거지. 그분들은 뭐냐면 아웃풋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글만 읽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 바꾸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100권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남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권 이상 목표를 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이게 100권 이상 목표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올해 50권에서 80권 사이 읽었는데 다음 100권 이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1년에 12권도 못 했는데 이거 책인 게 힘들어요. 100권은 거의 말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분은 꾸준히 해오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야말로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읽어도 대신 서평을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나 믿을 만한 어떤 중요한 채널에서 추천하는 책 위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컨텐츠 제작자고 출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많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 출간하는 책이 미니멈 1년에 2, 30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2번씩 얄짤없이 읽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필요한 책 읽으면 그냥 저희는 5, 60권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저희는 속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게 100권 너무 이런 거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싱큐온 들어와 보시면 돼요. 싱큐온이 3달마다 모집을 할 거거든요. 체인지 그라운드에도 공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정말 수준 높은 책을 수준 높은 분들이랑
독서 토론도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동기부여도 아 되고. 이게 독서구나 좀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나보다 되게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 책 열심히 읽으시고 토론 열심히 하시고 서평도 쓰시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아이 제가 거기 들어가면 수준이 겁나 높아갖고 예. 지금 그 다음에 저희 PD님들이 잘해주셔갖고 음. 토론 문화도 겁나 발달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랄 수준이어갖고 이런 분들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거긴 단톡방이 있어서 막 동기부여를 서로 으쌰으쌰 엄청 해요. 이런 분이 딱 그런데 들어가면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계기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로 진짜 이 사연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제가 아끼는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민석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원서로 250권 정도 읽었어요. 나는 이 대단하다. 친구 미국에서 임원 된다고 봐요. 이 친구도 예를 들면은 그 전형적인 유학 트랙을 한 거예요. 가서 UC 버클리 좋은 데 갔는데 꾸역꾸역 졸업은 했는데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영어가 딸린 게 아니라 지혜가 딸린다는 걸 깨달은 거. 근데 미국인이라고 여러분 책 250권 읽을 것 같아 그 단기간에 아이, 그 어려운 책으로? 없지. 이 친구가 저한테 가끔 막 자기가 막 이제 작가들이랑 막 주고받은 이메일도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뭐 리딩하는 그룹들의 이메일도 보내주는데 수준이 겁나 많이 올라와 있어. 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제가 기억에 맞다면은 코로나 시국에 막 이게 회사에서 이 친구가 뭘 만드는데 그거 인용한 게 기억이 나요. 외로우면 멍청해진다. 짜식 똑똑해졌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그러니까 완전 대기업이 아니라 보통 대기업에 있다가 카카오로 이직한 친구가 있어요. 훨씬 좋은 데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친구가 입장에서 저는 카카오가 훨씬 잘 맞다고 보고 연봉도 더 많이 받게 갔을 거예요. 이 친구도 강연에서 이렇게 만나고 소통을 하게 됐는데 항상 그 업데이트를 해준 건데 책 겁나 열심히 읽어요, 진짜. 이런 걸 너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읽으시면 이분한테도 어떤 진짜 인생에서 역전의 계기, 뭔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저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신큐원 한번 오시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문화상품권 2만 원 드리니까 좋은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런 독서 관련 고민에 대해서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갖고 앞에는 왜냐면은 분리해야 되거든요. 앞에 거는 조직 문화가 잘못된 거고 이분이 책을 잘못 읽는 건 이분 잘못인 거고. 왜냐면 보통 사람은 다 싸잡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맥락적으로 이것도 분리하기도 좋은 거여갖고 제가 한번 사연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사연 아까 막 조울증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움직임의 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 그렇죠. 좋은 책 플러스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움직임의 힘 이런 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진짜 사연과 다짐이 계속 오고 있는데 다 못해드린다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꾸준히는 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